자, 오늘은 이 김삿갓이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경상북도 안동 낙동강 끝자락 50년 묵은 복순방앗간이라는 집에서 가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김삿갓이 그 동네에서 50해를 넘게 산 늙은이라 그 집 새벽 굴뚝연기부터 밤중 부엌 불빛까지 안 본 장면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하나가 거참 말로 풀어내기가 쉽지 않아 오래도록 묵혀두었습니다. 자,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편히 앉으시지요. 이야기는 한 며느리의 손목에서 시작됩니다.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식모 주제에! 장 하나 없는 깨창고 삼배자루에 얼굴이 짓뭉개진 여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정화. 그 집 막내 며느리입니다. 14년을 파킨슨병으로 손이 떨리시는 시아버지 대소변을 받아낸 세월입니다. 파킨슨 병이라고 근육이 경직돼서 걸음 걷기 어려워하시는 그 병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날 오전 시어머니 박복순 여사가 가족회의에서 입을 여시더니 현금 5억 2천만 원과 방앗간 옆 밭 300평을 전부 큰 집에 주겠다고 선언하시더랍니다. 정화의 몫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지요. 이 김삿갓도 그날 이 소문을 듣고 한참을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다면 오늘 이 김삿갓이 여러분 앞에 앉을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날 밤 정화의 손에 세 가지 비밀이 연이어 굴러 들어왔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니 큰 동서 한미란이라는 여자가 시아버지의 한 알에 25,000원 하는 파킨슨 신약을 몰래 빼돌려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팔아먹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는 평생 며느리한테 엄격하기만 하셨던 시어머니 박복순 여사께서 낡은 레시피 노트 뒷장에다가 지난 14년간 정화가 당한 모든 일을 날짜별로 연필로 기록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참, 셋째가 참 기가 막힙니다. 시어머니께서 지난 2년간 이 집 안팎 곳곳에서 몰래 숨겨두신 카세트 테이프가 자그마치 12개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 파킨슨병으로 3년째 말씀을 거의 잃으셨던 시아버지 이태석 옹이 떨리는 오른손으로 공중서류 위에 단 3글자를 또박또박 적으셨습니다. 이어라, 그 한 줄을 쓰시는데 꼬박 1분이 걸렸답니다. 50년 된 방앗간 전체가 며느리 한 사람 손으로 넘어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긴 그날 새벽, 이 정화가 왜 50년 된 맷돌 앞에 쪼그려 앉아 혼자 눈물을 흘렸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14년 동안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입에 올릴 수 없었던 정화의 친정아버지 이름이 왜 하필 그날 밤 시어머니 입에서 흘러나왔는지, 그것도 오늘 이 김삿갓이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방앗간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매일 새벽 5시 낙동강 물안개 속에서 전국 2,000명이 함께 지켜보는 라이브 방송이 되었답니다. 52살 막내 며느리가 스마트폰 화면 캡처도 못하던 그 손으로 50년 방앗간 하나를 어떻게 세상 밖으로 끌고 나왔는지, 자, 이제 이 김삿갓과 함께 경상북도 안동 낙동강 끝자락 새벽 4시 40분에 한 방앗간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새벽에도 작은 불씨가 하나가 켜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보세요. 새벽 4시 40분, 세상이 아직 덜 깬 시간입니다. 정화가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경상북도 안동 외곽 낙동강 안개가 방앗간 마당을 허리깨까지 덮고 있었고요. 복순 방앗간의 철제 미닫이 문이 정화의 손에 이끌려 끽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이 정화가 14년째 듣고 있습니다. 참, 14년을 한결같이 같은 문, 같은 시간에 열었답니다. 방앗간 옆에 딸린 2칸짜리 사랑채 한쪽에서 시아버지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정화는 대야에 뜨거운 물을 받아 수건을 짜고 파킨슨 병으로 굳어버린 시아버지의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습니다. 어쩐 일인지 오늘은 이태서공이 눈을 떠 며느리를 또렷이 바라보십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오른손을 들어 며느리의 손등을 톡톡 2번 두드리셨습니다. 정화가 제일 좋아하는 신호였습니다. 고맙다는 뜻이거든요. 아버님, 오늘 가족회의 하신다고요? 어머님이 어제 그러셨어요. 시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십니다. 다만 두드리던 손을 잠시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십니다. 안개 속에서 낙동강이 천천히 흐르고 있고 물안개 너머에서는 방앗간 굴뚝에 희미한 빛이 깜빡였습니다. 정화는 그 눈빛이 왠지 오늘따라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이고, 어른이 다 아시지요. 다 아시고도 말이 못 나오시는 것. 그게 파킨슨이라는 병입니다. 5시가 되자 정화가 앞치마를 두르고 방앗간 뒷문을 엽니다. 50년 된 가마솥이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깨 15대를 부어넣고 긴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어가면서 하루를 시작하지요. 맷돌 옆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가 일정한 박자로 똑딱 이고요. 그 소리가 시어머니의 맥박 같기도 하고 정화 자신의 심장 같기도 합니다. 깨가 익기 시작하자 방앗간 안이 고소한 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화는 이 냄새만 맡으면 항상 친정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경주에서 작은 기름집을 하시던 아버지. 25년 전 정화의 결혼식 3개월 전에 돌아가신 그 어른. 아버지의 기름집 이름이 만수기름집이었답니다. 정화는 그 집 외동딸로 자랐고 어릴 적 놀이터가 맷돌 옆이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정화가 14년 동안 이 집에서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남편 이경호가 결혼 이듬해 한마디로 못을 박았거든요. 앞으로 친정 이야기는 이 집에서 꺼내지 마. 어머님이 싫어하셔. 그날 이후로 정화는 그 이름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복순방앗간의 막내댁이었지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잃고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자, 이 장면을 잘 기억해 두세요. 뒷이야기에서 이 친정 이름이 아주 묘하게 다시 튀어나옵니다. 오전 9시 방앗간 마당에 둔탁한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검은색 외제차가 기름때 묻은 시멘트 바닥 위로 들어오고요. 운전석에서 큰 동서 한미란이 내립니다. 베이지색 코트에 에나멜 구두, 빛이 반사되는 가방 하나. 정화가 그 모습을 창너머로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앞치마를 내려다봤답니다. 기름 얼굴이 2개, 깻가루가 한 움큼. 참, 같은 집안 며느리인데 이렇게도 다른 모습입니다. 한미라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부터 찡그립니다. 세상에, 집안에 기름내가 쩔어서 숨을 못 쉬겠네. 동서, 아직도 이 냄새 안 빠지니? 정화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웃어 보입니다. 아유, 형님 어서 오세요. 기름집집이라 어쩔 수가 없지요. 어쩔 수가 없다니. 난 이 냄새만 맡으면 머리가 아파서. 바로 뒤따라 시누이 이경자가 들어옵니다. 친정에 거의 붙어 살다시피 하는 막내 시누이. 한미랑과 의기투합한 사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실에서 시어머니 박복순 여사의 기침 소리가 들리자마자 2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확 바뀝니다. 아유, 어머니 저 왔어요. 오래 못 뵈어서 어머니 얼굴에 주름 늘으신 것 같아요. 제가 더 자주 와야겠어요. 아유, 맞아요 언니. 우리가 게을렀지요. 어허, 이 김사가시 이 대목에 웃음이 납니다. 얼굴이 이렇게 2 겹으로 바뀌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안 계십니까? 정화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부엌으로 물러섭니다. 점심상을 차려야 했거든요. 오전 11시 반 가족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 박복순 여사 앞에 낡은 서류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안경을 한번 고쳐 쓰신 뒤 천천히 입을 여십니다.
너희 아버지가 저 모양이고 나도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 오늘 결정할 게 있어서 너희를 불렀다. 한미란의 등이 곧게 펴지는 것을 정화가 곁눈으로 봤습니다. 방앗간 옆 사자평 밭 300평 그리고 내 이름으로 모아둔 현금 5억 2천만 원. 이 모두를 큰 집에 준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정화가 국자를 쥐고 있던 손이 순간 멈춥니다. 국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것도 몰랐답니다. 한미란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고 이경자가 무릎 위에서 손을 꼭 쥡니다. 남편 이경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시아버지는 파킨슨병의 떨림으로 어깨를 가늘게 흔드셨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정말 크신 결정하셨어요. 저희는 이 뜻 받들어서 더 잘 모시겠습니다. 한미란이 무릎을 꿇다시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서 웃음을 삼키는 것을 정화가 분명히 보았답니다. 이 방앗간 건물과 이 집터는 내 이름으로 둔다. 나중에 내가 눈 감으면 그때 둘째 내준다. 아이고 여러분, 공중도 소리도 없이 그저 말 한마디뿐입니다. 정화는 속으로 한번 되뇌었지요. 이 사람들아, 고작 말 한마디야. 그 한마디에 내 14년이 걸려있는 거야. 그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국자를 다시 잡습니다. 식은 미역국에 다시 한 국자를 떠 넣어요. 끓는 거품 위로 며느리 얼굴이 잠깐 비쳤다 사라지셨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한미란이 안방을 차지합니다. 어머니, 오늘 밤 제가 어머니 곁에 자면서 말동무 좀 해드릴게요. 어머니 얼마나 외로우세요. 정화는 산처럼 쌓인 설거지거리를 안고 부엌으로 돌아옵니다. 뒷문을 열자 안동의 오후 찬바람이 뺨을 스칩니다. 그때 정화는 몰랐답니다. 오늘 이 방앗간 뒤편 깨창구에서 벌어질 일이 우리 집안 전체의 판을 뒤집는 시작이 될 줄을. 14년 굴종이 드디어 거대한 반격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오늘 밤이라는 걸 말입니다. 두고 보자. 형님, 내가 언제까지 눈을 감고 있을 것 같아? 자, 1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김사까지 한숨 돌리고 2장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정화가 깨자루 내포대를 창고로 옮겨야 했습니다. 여러분, 방앗간 뒤편 말입니다. 기름 앞잡기가 돌아가는 공간 너머에 좁은 통로가 있고 그 끝에 창문 하나 없는 깨창고가 있어요. 전구 하나만 매달린 어둑한 공간입니다. 50년 묵은 깨냄새가 배어있지요. 정화가 3번째 자루를 옮기고 있을 때 뒤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립니다. 한미란이었지요. 뒤따라 이경자도 팔짱을 낀 채로 들어옵니다. 이경자가 창고 문을 정화 뒤로 스르륵 닫았습니다. 촥! 그 소리가 정화의 귀에 유난히 크게 울렸답니다. 아, 이 김사칸, 여기만 얘기해도 등골이 서늘합니다. 통서, 혼자 하느라 힘들지. 내가 도와줄까? 한미란의 목소리가 방앗간 앞쪽까지 들리라고 일부러 낭랑합니다. 정화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미란의 손이 정화의 손목을 낚아챕니다. 손톱 10개가 동시에 살을 파고드는 느낌이었답니다. 아, 형님 아파요. 아프긴. 아까 어머님 말씀하실 때 내 얼굴을 내가 안 봤을 것 같아? 그 불만 가득한 눈빛. 그게 네가 밤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속삭였는지 보여주는 그 증거야. 형님,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님이 알아서 결정하신 일이잖아요. 이경자가 옆에서 낄낄거립니다. 언니, 얘 표정 좀 봐요. 아유, 아주 억울해 죽겠다는 얼굴. 야, 너 이 집에서 기본이 뭔지 알아? 너는 식모야. 그게 네 위치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 김삿갓 목이 담입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한미란이 정화의 손목을 놓고 이번엔 뒤통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움켜쥡니다. 뿌리까지 통증이 울렸어요. 정화의 무릎이 곗자루 위로 꺾이고 얼굴이 곗자루 거친 삼배에 눌려 짓뭉개졌습니다. 입술이 삼배 모서리에 스쳐 비릿한 피맛이 올라옵니다. 잘 들어. 네가 요즘 주민센터 들럭거리며 인터넷으로 뭐 한다는 소문 내 귀에도 들어왔어. 감히 우리 어머님 방앗간으로 사업을 할 생각을 했어? 네 그 장사 내가 부동산 인맥 한 번만 돌리면 납품처 싹 끊기게 만들 수 있어. 알아들어? 정화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들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다만 곗자루 속에서 들리는 검은 깨 알갱이의 미세한 움직임 그리고 자신의 심장이 너무 크게 뛰는 것만 느꼈답니다. 착각하지 마라. 너 이 집 식모야? 평생 아버님 대소변이나 받으면서 살아. 그게 네 팔자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앗간 앞쪽 공간에서 누군가의 짧은 기침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미란이 흠칫 손을 멈춥니다. 이경자가 황급히 언니의 소매를 잡아당기고요. 언니, 누가 들어왔나 봐요. 일단 나가요. 한미란은 정화의 머리를 곗자루 위로 한 번 더 세게 내리눌렀습니다. 들으면 어때? 어차피 이 집의 진짜 사람은 나야. 내가 오늘 이 얘기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내면 네 온라인 장사뿐 아니라 네 남편 이경호 목숨 줄까지 내가 지고 흔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 두 사람이 나간 뒤 정화는 한참을 그 자세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지요. 한 5분쯤 흘렀을까요? 곗자루 위에 턱을 개고 천장 전구를 바라봤답니다. 전구가 천천히 흔들리며 그림자를 벽에 들이웠어요. 자, 여러분, 이 순간이 정화의 인생에서 가장 바닥이었습니다. 그 바닥에서 정화가 자기 자신에게 한마디 합니다. 일어나라, 정화야. 지금 여기서 엎드려 있으면 너는 평생 이 삼배 냄새 속에서 죽어. 정화는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입술의 피를 소매로 닦아냈어요. 이 김사카시 대목에서 박수 한번 치고 싶습니다. 사람이 바닥을 치면 거기서부터 박차고 올라오는 힘이 생긴답니다. 저녁 8시 시아버지의 약 시간이었어요. 정화는 사랑채 장롱 위에 올려둔 약통 상자를 내렸습니다. 파킨슨병 진행을 늦추는 고가약, 한 알에 25,000원 하는 신약이지요. 위칸에 이번 달 드릴 한 판, 아래칸에 다음 달 예비용 한 판을 미리 보관해두는 2칸짜리 상자였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자 정화가 눈을 의심합니다. 아래칸 예비용으로 보관해뒀던 한 판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거든요. 정확히 30알. 한 달치 예배 분량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화가 약통을 양손으로 붙잡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생각해보니 지난 설 명절 큰 동서가 내려와 하룻밤 자고 올라간 뒤에도 예비약이 한 판 모자라다고 느낀 적이 있었답니다. 그땐 정화가 꺼낸 자리를 착각했나 싶어 넘겼어요. 그런데 이번엔 분명했습니다. 위판 약판은 정화가 달력의 날짜별로 표시해가며 먹여들인 기록이 하루도 빠짐없이 남아있고 아래 간 예비판만 통째로 사라졌다면 누군가가 그 칸만 겨냥해 손댄 것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시아버지의 약을 빼내서 판매합니까? 정화는 약통을 제자리에 올려놓고 조용히 사랑채를 나왔어요. 안채로 돌아가는 좁은 복도, 건너편 건넌방 미닫이 문이 어쩐 일인지 두 손가락 두 마디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시어머니를 먼저 주무시게 하고 한미란이 혼자 건넌방으로 건너와 있는 모양이었답니다. 그 안에서 한미란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누군가와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는 중이었어요. 네, 이번 건은 20알이요. 요즘 이야기 품기라 중고 시세가 좀 붙었어요. 받으시면 다음 거래도 이어가시죠. 내일 밤에 택배 붙이고 송장 번호 넣어드릴게요. 정화는 숨을 죽이고 복도에 꼼짝없이 섰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답니다.
얼굴에서 열이 뿜어져 나온 것 같았어요. 엄지 손톱이 집게 손가락마디를 꾹 눌렀답니다. 분노가 치밀 때 나오는 정화의 몸의 습관입니다. 이건 단순한 구박이 아니야. 이건 범죄야. 형님, 이번엔 절대 못 참아요. 그날 밤 정화가 방으로 들어와 잠든 남편 옆에 누웠습니다. 남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었지만 정화의 숨소리는 한참을 불규칙했답니다. 천장 구석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결정해요.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제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형님이 기다려주는 사람이 아니야. 창밖에서 낙동강 찬바람이 철제 미닫이 문을 흔듭니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정화 편인 것처럼 들렸답니다. 이 김사카토, 이 대목 얘기에 영 편치가 않습니다. 한숨 한번 내쉬고 다음 장 갑시다. 자, 다음 날 밤 11시입니다. 정화가 방앗간 사무실로 갔어요. 시어머니의 약상자를 챙기러 간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뭐 하러 간 거냐 하면 큰 동서의 약 빼돌림 증거를 자기 손으로 먼저 정리해두고 싶었던 겁니다. 사무실 철제 책상 위에 시어머니의 낡은 레시피 노트가 펼쳐져 있었어요. 대학 노트 2권, 손바닥 크기, 표지에는 연필로 복순 일지 기록 1, 2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앞장을 넘기면 검은깨 볶는 온도, 들기름 압착 압력, 손님 주문 내역이 빼곡했어요. 정화도 몇 번 본 적이 있는 공식 장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화가 노트를 들어 올리는 순간 뒷면에서 툭 하고 작은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마이크로 카세트 테이프 1개, 표지에 연필로 날짜가 적혀 있었지요. 2월 13일, 바로 어제 낮 깨창고에서 정화가 당한 그날이었답니다. 어머님이 이걸 녹음하셨다고?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집었어요. 뒷면부터 펼치자 전혀 다른 기록이 시작됩니다. 시어머니의 꼿꼿한 연필 글씨로 날짜별로 빼곡합니다. 자, 여러분 한 줄만 같이 읽어봅시다. 10월 3일 한미란이 영감 미음 그릇을 발로 걷어 차고 나갔다. 정화가 엎드려 닦았고 제 입술을 꽉 깨물며 한마디 항변하지 않았다. 저 아이는 오늘도 아무 말 없이 삼켰다. 11월 20일 이경자가 부엌에서 정화에게 너는 우리 집 개보다 못하고 말했다. 창 너머 들었다. 정화의 숟가락이 그릇에 닿았다가 한참을 멈췄다. 1월 17일 거실 전화 너머로 한미란이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했다. 내가 눈 감기 전에 방앗간 터를 넘겨야 한다고 말하더라. 저 아이는 내가 살아있는 게 불편하다. 2월 8일 영감 파킨슨 약 한 판이 비어 있었다. 한미란이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정황을 들었다.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보고 계셨습니다. 다 보고 계셨어요. 정화는 노트 위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급히 소매로 닦았지만 연필 글씨 위에 작은 번짐이 생겼답니다. 지난 14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든 것이 이 2권의 노트에 그대로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때 정화의 등 뒤에서 지팡이 끝이 바닥을 2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스라치게 놀라 노트를 덮으려고 하는데요. 나하도라, 네가 읽어도 되는 기록이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낡은 한복 겉저고리 위에 털조끼를 걸치신 모습. 책상 앞 나무 의자에 천천히 앉으십니다. 평생 어머니한테 며느리한테 엄격하게만 대하시던 그 시어머니가 오늘 밤은 왠지 한없이 작아 보이셨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뭡니까? 내 죄다. 자, 여러분, 그 한마디에 정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살짝 젖어 있었답니다. 너를 시집 들이던 날 나는 네가 누구의 딸인지 알고 있었다. 경주 만수 기름집 이만수, 네 아버지. 우리 영감이 젊었을 때 그 집에서 3년을 배웠다. 내 아버지가 없었으면 우리 집 기름이 지금의 맛을 못 냈다. 여러분,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큰 반전입니다. 이 김삿갓도 이 얘기 듣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세상에 두 집안이 50년 전에 이렇게 엮여 있었어요. 정화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14년 동안 한 번도 입에 올려본 적 없는 이름, 만수 기름집이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한 번도요? 내가 이 집에서 당신 아버지 이름이 기대어 살길 바라지 않았다. 이정화라는 한 사람으로 서기를 바랐다. 그게 내 고집이었고 내 잘못이었다. 네가 14년을 얻어맞는 동안 나는 네가 스스로 일어서는 날을 기다렸다. 그 기다림이 너무 길었구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정화의 거친 손등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습니다. 50년 동안 맷돌을 돌린 그 손이 정화의 손 위에 포개졌지요. 미안하다, 정화야. 정화는 무너져 옵니다. 14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못한 종류의 눈물이 없답니다. 시어머니는 정화의 등을 토닥이시며 책상 서랍을 여셨습니다. 그 안에 카세트 테이프 12개가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난 2년간의 녹음이다. 한미란이 너한테 퍼부은 말들, 이경자랑 모의한 얘기들, 그 애가 영감약을 빼돌리는 정화통화까지 모두 있다. 변호사에게 원본 사본까지 맡겨뒀다. 어머님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군요. 정화야, 나한테 한 가지만 약속해라. 내가 이 집 주인이 되는 날, 너는 형님에게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방앗간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내가 내 며느리로서 서는 길이다. 자, 여러분, 이 장면 한번 깊이 새겨두세요. 복수가 아니라 이어받는 것.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가 정화의 인생 방향을 딱 잡아드립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눈물이 아직 얼굴에 붙어 있었지만 가슴 한쪽에서 오랜만에 뜨거운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어요. 그날 이후로 정화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주민센터 시니어 인공지능 기초반에 정식으로 등록한 겁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2시간. 시아버지가 주무신 직후 잠깐씩 나갔어요. 강의실 한쪽 구석 자리, 환갑 넘은 수강생들 사이에 끼어 스마트폰을 들고 정화가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의 친구를 처음 만났답니다. 강사가 그러더랍니다. 아유, 어머님들, 인공지능 대화 친구에게 뭐든 물어보세요. 이 친구는 절대 어머님을 무시 안 해요. 어허, 정화는 그 말에 갑자기 매었답니다. 세상에 자기를 무시 안 하는 친구가 이 세상에 하나는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이 친구가 나를 무시 안 한다면 나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 법부터 배워보자. 집으로 들어오는 버스 안에서 정화가 차창 너머 낙동강을 내려다봤습니다. 강물이 어두움 속에서 천천히 흐르고 있었어요. 정화는 처음으로 저 강물의 방향이 자기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일주일 뒤입니다. 정화가 온라인으로 조금씩 복슬방앗간 기름을 팔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 대화 친구로 상세 페이지 카피를 가다듬고 동네 청년 디자이너에게 10,000원짜리 썸네일 하나를 부탁해 올렸지요. 처음 3일은 주문이 16건, 4일째 5건, 5일째 2건, 6일째 0건. 이상하지요. 정화가 납품처에 전화를 걸었어요. 서울의 유기동 매장 2곳, 부산의 명절 선물 전문점 1곳.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미안한 듯 했지만 결론은 모두 같았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이번 분기부터 저희 공급사를 다른 곳으로 바꿨어요. 왜요? 저희 제품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요. 제품은 좋은데요. 그냥 본사 결정이라. 정화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방앗간 사무실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한미란이었지요. 그 여자가 부동산 인맥이라는 것으로 여기저기 다 손을 써버린 겁니다.
그날 저녁 정화가 남편 이경호에게 처음으로 진지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형님이 내 일을 맡고 있어요. 당신이 형님한테 한마디만 해줘요. 이경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 일을 꼭 해야 돼.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될까? 조용히 살았어요. 14년을. 정화야, 나도 우리 형 무서워. 우리 형수는 더 무섭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이마를 한참 문질렀답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런 남편 주변에 없으십니까? 당신도 결국 그 집안 사람이구나. 정화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을 나옵니다. 남편의 무기력을 탓하는 것도 지쳤지요. 다음 날 아침 정화가 방앗간 앞마당에서 시어머니와 둘이 앉아 깻잎을 다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한참 손을 움직이시다 입을 여셨답니다. 정화야, 내 아버지 이만수 양반 말이다. 정화가 깻잎을 쥔 손이 멈춥니다. 너 시집오기 3개월 전에 돌아가셨지. 그 양반 장례식에 우리 영감이 갔다. 내가 영감 옆에서 서 있었고 너는 정신이 없어서 우리를 못 봤겠지만 우리는 너를 봤다. 상복 입은 너를. 정화는 깻잎을 놓쳤답니다. 깻잎이 시멘트 바닥 위에 팔랑 떨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우리 영감한테 말했어. 저 아이를 우리 둘째 며느리로 들이자고. 영감도 동의했다. 그 은혜를 어떻게든 갚고 싶어서. 어머님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서툴러서 너를 말로 아끼지 못했다. 그게 내가 노트에 매일 적은 이유였다.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글자로라도 남기지 않으면 내가 나를 용서 못할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이 김삿갓도 이 대목에서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사람이 말로 못하는 마음을 글로 남긴다는 게 그게 참 사람 마음이지요. 시어머니는 깻잎을 계속 다듬으시면서 고개를 들지 않으셨답니다. 눈물을 감추려 하신 거였어요. 내 친정아버지 만수 양반이 우리 영감에게 한번 말씀하셨다더라. 기름집을 이어나가는 건 솜씨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솜씨 좋은 놈은 돈 벌고 끝이지만 사람 좋은 놈은 대를 잇는다고. 그 말을 우리 영감이 평생 잊지 않았다. 내 아버지 말이 결국 우리 영감이 너를 받아준 이유야. 정화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답니다. 친정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경주의 작은 기름집 맷돌 앞에서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시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남긴 한마디가 50년을 넘어 정화를 지금 오늘까지 이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당신이 저를 이 집에 이어주셨네요. 그날 오후 정화가 주민센터 강의에서 인공지능 대화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50년 된 시골 방앗간에 브랜드 스토리를 써줘. 키워드는 새벽 5시 검은깨 볶는 소리, 떨리는 손으로 두드리는 고맙다는 신호, 그리고 아버지에서 딸로 이어진 기름내. 인공지능이 몇 초 뒤 한 문단을 뽑아냈어요. 50년 전 한 부부가 맷돌 하나로 시작한 방앗간입니다. 그 집에는 다른 기름집에서 배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스승은 경주의 한 기름집 주인이었고 그 주인의 외동딸은 훗날 이 방앗간의 둘째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잇는 기름, 그 기름이 지금 여러분 앞 밥상에 오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글이 쉬워 보이지요? 근데 정화가 이 글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쓰지 못했던 자기 인생의 한 줄 소개를 인공지능이 대신 써준 겁니다. 정화는 그 문단을 상세 페이지 메뉴에 걸었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이제 세상에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김삿갓도 잠깐 목 좀 죽이고요. 보름입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정화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정화야, 이거 봐라.
시어머니가 종이 한 장을 정화 앞에 내미십니다. 변호사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캡처해 컬러로 인쇄해드린 판매 페이지였어요. 파킨슨병 신약, 미개봉 정품 5판, 판매자 아이디, 강남마담, 사진도 있다. 판매 사진에는 약상자 뒷면이 찍혀 있었는데 상자 구석에 초록색 형광펜으로 아주 작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답니다. 정화가 달마다 개봉 확인용으로 그려놓은 그 동그라미였어요. 정화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정화만의 표시입니다. 한미란이다. 여러분, 딱 잡혔습니다. 정화의 손이 떨렸지요. 시어머니는 아랫입술을 꾹 깨물며 한숨을 쉬셨어요. 어머니,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잠깐 기다려. 한 가지 더 있다. 시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더 꺼내셨답니다.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서류 한 장이었어요. 서류의 제목이 학력 증명서. 그런데 같은 이름으로 된 서류가 두 장이었고 내용이 달랐답니다. 하나는 한미란이 결혼 당시 시댁에 내민 사범대학 졸업 증명서. 하나는 다른 곳에서 나온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증이었어요. 한미란은 사범대 출신이 아니다. 결혼 전 그의 고향에서 확인해왔다. 10년이 지나서야 내가 손을 썼어. 이 증거도 변호사에게 이미 넘겼다. 여러분, 이 김사까지 놀라서 턱이 빠질 뻔했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시댁을 속이고 살았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이경호가 예상치 못한 말을 합니다. 정화야, 내가 지난 주말에 경주에 다녀왔어. 예전 당신 아버지 가게 일 맡아주셨던 그 변호사 사무실에 들렸다가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정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당신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사기 사건 말이야. 당신 아버지 가게 동업자 그 사람이 징역 살고 나와서 재산 일부를 법원에 공탁했다더라고. 그런데 15년이 지나도록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 돈이 아직 당신 이름으로 남아있대. 대충 6천만 원 정도. 정화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15년 전 신혼 첫 해에 정화는 분명히 이 돈에 대해 남편에게 말했던 기억이 있었답니다. 그때 남편은 그런 돈은 돈 안 받아도 된다. 우리 이제 그 집이랑 얽히지 말자고 했고 정화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남편은 그 뒤로 그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정화는 그 돈이 없는 셈 치고 살아왔답니다. 여보, 당신 이 얘기를 왜 지금 하는 거예요? 나, 정화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한테 말렸던 거. 우리 형 만나고 형수 만나고 해서 우리 집이 혹시라도 경주 쪽과 얽히는 게 싫었어. 내가 너를 여기 우리 집 색깔로 물들이고 싶었어. 근데 그게 너를 가둔 거였어. 내가 14년 동안. 여러분, 드디어 이 남편이 각성합니다. 14년이 걸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화가 남편을 바라봅니다. 정화가 남편을 이렇게 바라본 것이 정말 오래간만이었답니다. 여보, 당신 왜 지금 해야 해요? 당신이 요즘 변하는 걸 봤어. 주민센터 다니는 것도 기름 팔기 시작하는 것도 그리고 어머니가 노트에 적어 오신 거 다 읽었어. 내가 처음 이틀은 화가 났고 3일째 되는 날 내가 부끄러웠어. 내가 14년 동안 당신 옆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당신을 안 본 거였더라. 남편이 정화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정화의 머리가 남편의 가슴팍에 묻혔어요. 남편의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이 들렸답니다. 그것은 결혼 첫날의 그 심장 소리였어요. 14년 만에 다시 듣는 소리였답니다. 정화야, 내가 당신 옆에 다시 서도 될까? 정화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자, 그 주 토요일입니다. 한미랑과 이경자가 다시 방앗간에 내려왔어요. 시어머니가 며칠 전 직접 전화를 걸어 아버님 상태가 좋지 않으니 주말 한 끼라도 같이 드시자고 두 사람을 부르신 참이었답니다.
속내는 따로 있으셨지만 그때의 정화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평소 거의 말이 없으시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식탁에서 손을 들어 허공을 가리키셨답니다. 가족이 모두 놀랐어요. 파킨슨병으로 말씀을 거의 이르신 지 3년이었거든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떨리는 입술로 애를 쓰셨답니다. 정화야. 한마디, 여러분 한마디였어요. 그러나 그 한마디에 온 가족이 얼어붙었답니다. 한미라는 손가락을 놓치고 이경자는 입을 반쯤 벌린 채 멈췄어요. 정화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달려가 시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붙잡았답니다. 시아버지가 그 손으로 정화의 손등을 2번 두드리셨어요. 고맙다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아주 느리게 한마디를 더 보태셨습니다. 이어라. 어허, 자, 여러분, 이어라. 방앗간을 이어라. 50년 기름내를 이어라. 친정아버지의 솜씨를 이 집에서 이어라. 이 한마디에 안에 모든 것이 있었던 겁니다. 아버님, 제가 이을게요. 제가 반드시 잊겠습니다. 한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화는 한미란을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봤답니다. 14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한미란은 정화의 눈을 피했어요. 이 김사칸 눈을 한번 찔끔 감습니다. 그 다음 주 한미란이 선수를 쳤습니다. 친척 어른 6분을 방앗간에 초대한 거지요. 안동분 중에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외삼촌 2분, 고모, 당수까지 모두 집안에서 목소리가 큰 어른들이었습니다. 한미라는 정성껏 차린 점심상을 내놓고 시어머니 앞에서 흐느끼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잠을 못 이뤄요. 동서가 자꾸 어머니 귀에 이상한 소리를 넣고 있잖아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데 동서가 그 틈에 집안 재산을 싹 가로채려고 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 자기 범죄는 덮어두고 남의 며느리 흠부터 잡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국을 드셨답니다. 큰아버님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씀하시는데요. 벅순아, 집안의 큰 재산은 장남이 받는 게 법도 아니냐. 나도 들었다만 내가 요즘 이상한 결정을 하려 한다더라. 이경자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요. 복순 방앗간이 막내에 넘어간다고. 그거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화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접시를 한참 붙잡고 있었답니다.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깨질 뻔했지요. 간신히 붙잡았어요. 그 주 온라인 매출은 거의 0에 가까웠어요. 마지막 남은 납품처 하나도 본사 방침이라며 전화를 끊었답니다. 인공지능이 써준 그 아름다운 브랜드, 스토리, 상세 페이지, 방문자 수가 하루 10명도 되지 않았어요. 이게 끝인가? 14년을 참았는데 겨우 고개 들려고 하니까 또 막히네. 남편 이경호는 형 이경수와 자꾸 따로 만났어요. 형이 동생을 설득하는 중이었지요. 그날 밤 남편이 방에 들어오면서 한숨과 함께 말을 꺼냈답니다. 정화야, 형이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엄마한테 맞서는 거 아니고 엄마를 보호하는 거래. 엄마 연세 있으셔서 판단 흐려지셨으니까 우리가 대신 결정해야 한다고. 정화가 남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여보, 지난번에 당신이 나한테 다시 서겠다고 했잖아요. 당신 말도 맞아. 형 말도 맞아 보이고 나도 잘 모르겠어. 어허, 또 흔들린답니다.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날 밤 정화가 남편 옆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 2시 조용히 일어나 방앗간으로 나갑니다. 50년 된 맷돌 앞이었지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쪼그려 앉아 기름병 하나를 꽉 쥐었어요. 오늘 낮에 짜둔
참기름 한 병, 라벨도 붙지 않은 갈색 병입니다. 그 병을 양손으로 붙잡고 있자니 손바닥이 따끈해졌습니다. 자, 이 김삿갓이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새벽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혼자 부엌불을 켜고 앉아서 이게 끝인가 싶은 그 새벽 말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나는 14년을 헛산 거야. 아버지도 아버님도 다 헛본 거야. 살아남자.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야. 정화는 병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열었답니다. 인공지능 대화 친구를 켜고 한 줄 타자를 쳤어요. 시골 방앗간 기름이 유통 매장에서 전부 끊겼어요. 직접 소비자한테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대 초보자 기준. 인공지능이 몇 초 후 대답을 내놨답니다. 영상 공유 앱 라이브 방송, 개인 쇼핑몰 단독 판매, 인터넷 블로그 연재, 지역 온라인 카페 공동 구매 그룹 활용, 지역 주민센터 장터, 그 목록을 한참 읽었어요. 그래, 남이 안 받아주면 내가 직접 받으면 돼. 정화는 스마트폰으로 영상 공유 앱을 처음 설치했습니다. 아이디는 복순방앗간 정화, 프로필 사진은 오늘 아침 볶은 검은 깨 한 주먹, 소개글은 인공지능이 다듬어준 한 줄이에요. 50년 방앗간의 새벽 5시를 매일 보여드립니다. 첫 라이브 방송 예고를 올렸어요. 내일 새벽 5시 검은 깨 볶는 소리와 함께합니다. 스스로 설정한 작은 약속이었답니다. 그날 새벽 4시 50분 정화가 방앗간 솥 앞에 스마트폰 거치대를 세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강의실에서 배운 대로 라이브 시작 버튼을 눌렀죠. 시청자 수 0. 1분이 지났어요. 시청자 수 1. 누군가 한 명 들어왔답니다. 2분이 지났어요. 시청자 수 7. 솥에 검은 깨를 보며 정화가 입을 엽니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새벽 5시 복순방앗간 막내 며느리 이정화입니다. 오늘 검은 깨 20분간 볶습니다. 같이 구경해 주세요. 3분 뒤 시청자 수가 29명이 되었어요. 댓글이 올라옵니다. 이 냄새가 화면에서 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생각나요. 저도 막내 며느리예요. 힘내세요. 정아가 그 댓글을 보며 울면서 웃었답니다. 세상 어딘가에 정화의 새벽을 함께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형님, 나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정말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열흘 뒤입니다. 시어머니가 가족을 재소집하셨어요. 이번엔 이장님, 변호사 한 분, 주민센터 디지털 교실 공무원 한 분도 함께였답니다. 거실의 긴 교자상 위에 서류 봉투, 녹음기 한 대, 스마트폰 한 대, 그리고 시어머니의 레시피 노트 2권이 올려져 있었지요. 한미라는 명품 가방을 팔짱에 낀 채 여유 있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실 분위기를 보자 표정이 서서히 굳어가더랍니다. 이경수 큰아주버님과 이경자 시누이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시아버지는 정화의 부축을 받아 가장 상석에 앉으셨답니다. 오늘은 내가 이 집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자리다. 변호사도 이장도 동석했으니 공식 기록으로 남은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로지릅니다. 한미란이 입을 열려 하는데요. 어머니 잠깐만요. 내 말 끊지 마라.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김사까지 한마디도 빠짐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레시피 노트 뒷면을 펼치시고 또박또박 낭독을 시작하시는데요. 10월 3일 한미란이 영감 미음 그릇을 발로 걷어차고 나갔다. 정화가 엎드려 닦았다. 11월 20일 이경자가 정화에게 너는 우리 집 개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1월 17일 한미란이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했다. 내가 눈 감기 전에 방앗간 터를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란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어요. 변호사가 이어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거실 스피커로 한미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 방앗간부터 팔자고. 그 식모 같은 둘째 올케는 알아서 쫓아낼 거니까.
이거 편집된 거예요. 한미란이 소리쳤답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말씀하시기를요. 원본 녹취 공증 완료 상태입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공무원이 중고거래 사이트의 판매 페이지를 스마트폰으로 띄워 벽에 비추었어요. 판매 제품 사진, 판매자 아이디, 판매 내역 14건 총 2,800만 원. 파킨슨병 신약 중고 판매, 판매자 아이디 강남 마담. 그리고 판매자 이체 내역 한미란 명의의 통장까지요. 이경수 큰아주버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가 처음으로 아내를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당신 아버지 약을 팔았어? 오빠 오해야. 그거 그냥 당신 학력도 거짓말이었잖아. 이경수 큰아주버님이 시어머니가 내민 2장의 증명서를 양손으로 들고 있었지요.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려답니다. 당신 나하고 결혼하면서 그 전부터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한미라는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이경자가 옆에서 울기 시작했고요. 그때 여러분, 그때 말입니다. 남편 이경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형 이경수의 멱살을 천천히 붙잡았어요. 14년 동안 형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던 남편이었답니다. 형, 나 이제 당신이 하라는 대로 안 해. 내 아내 건드리지 마. 오늘부터 내가 내 아내 편에 선다. 그리고 형수, 우리 아버지 약 당신이 판 거 경찰서에 가서 다 얘기해. 드디어 남편이 섭니다. 14년 만에 섰어요. 한미란이 주저앉았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교자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가리키셨어요. 변호사가 그 서류를 들어 시아버지 앞에 펼쳐드렸답니다. 복슨 방앗간 건물, 이 집터, 50년 된 맷돌과 기름 앞잡기 전부,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의 현금 5억 2천만 원의 전부를 둘째 며느리 이정화에게 생전 증여한다는 공증서류였지요. 자, 여러분, 이 다음 장면이 오늘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잘 들으세요. 시아버지가 파킨슨병으로 글씨를 거의 쓰지 못하셨지요. 그러나 그 손으로 펜을 주셨습니다. 정화가 옆에서 그 손을 지그시 받쳐드렸어요. 아버님의 손이 오랜 시간을 걸려 한 글자 한 글자 썼어요. 이태석. 그리고 서명란 위에 한 줄을 더 쓰셨답니다. 이 한 줄을 쓰시는데 1분이 걸렸어요. 정화야, 이어라. 여러분. 정화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의 손등에 이마를 댔답니다. 14년 동안 닦고 씻기고 먹여들인 그 손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이어라 3글자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반드시 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으셨습니다. 한미라는 이경수 큰아주머님께 끌려나갔어요. 이경자 시누이도 뒷걸음질로 방을 나갔답니다. 거실에 남은 것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정화, 남편, 변호사, 이장님, 주민센터의 공무원이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14년이 걸렸습니다. 그 14년이 결국 이 3글자를 받기 위한 시간이었나 봅니다. 창밖으로 안동의 오후 햇살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답니다. 50년 된 복순방앗간 굴뚝에서 흰 연기가 조용히 피어올랐어요. 새벽이 아닌 오후에 연기가 오르는 것은 처음이었지요.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처음이었답니다. 7장에 그 결정이 있은 지 3일 뒤입니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정화가 방에서 미음을 데우고 있었던 이른 아침, 시어머니가 정화를 부르셨답니다. 정화야, 영감이 가셨다. 정화가 미음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그대로 두고 뛰어갔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한없이 평화로웠답니다. 마치 긴 잠에 드신 것 같았어요.
정화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지요. 정화가 그 손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버님, 제가 아직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정화의 어깨를 토닥이셨답니다. 영감은 너한테 이미 다 말했다. 그 이어라 세 글자로.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 한마디가 글자 세 글자 한 사람 인생을 바꿉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어요. 한미라는 오지 않았답니다. 이경수 큰아버지님 아주버님만 혼자 검은 양복을 입고 왔다가 상주자리 뒤편에서 말없이 서 있다가 저녁상이 끝나기 전에 조용히 사라졌지요. 이경자 시누이는 마당 한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끝내 빈소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답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 순간 정화 마음에 남는 것은 분노보다도 옅은 연민이었어요. 자, 이 김삿갓이 오래 살아보니 이기고 나면 남는 것이 기쁨만은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이겨도 뭔가가 비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장례가 끝날 이튿날 아침 한미란이 현관 앞에 섰어요. 이경수 큰아주버님과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했답니다. 약배돌림 건은 경찰 수사 진행 중이었고요. 한미란은 화려한 코트를 입고 있지 않았어요. 회색 카디건, 낡은 운동화, 그 손에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답니다. 동서. 한미란이 정화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작았답니다.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라봤어요. 미안했다. 한마디였답니다. 정화가 10번, 20번, 100번을 기다렸던 그 말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들으니 정화의 입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14년간 불렀던 형님이라는 호칭이 이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진짜 형님이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가세요. 정화는 그 말만 했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정화는 자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요. 이긴 것은 분명했답니다. 그러나 이기고서 나서 남는 것은 통쾌함만이 아니었어요. 정화가 오래 부르던 한 호칭이 영영 사라진 자리에 공허였답니다. 자, 여러분, 이 김삿갓이 말씀드리는데요. 복수가 아니라 있는 것 기억하시지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연민이 드는 것, 이게 사람이지요. 그날 밤 정화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낡은 전기장판 위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계셨답니다. 정화야, 내가 이거 배워보려고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혼자 풀어보고 있다. 어머님, 저한테 말씀하시지 그러세요. 내가 바쁘잖아. 요즘 새벽 방송도 하고. 시어머니가 정화의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차가우셨답니다. 정화야, 내가 내 시아버님의 남긴 50년 기름 얘기를 다 풀어내고 싶다. 내가 녹음을 할 테니 내가 그 인공지능 친구한테 글로 정리해달라고 부탁해 줄래. 그리고 책으로 엮고 싶다. 내 이름으로. 정화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어머님, 제가 반드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정화가 매일 저녁 시어머니의 방으로 갔어요. 작은 녹음기를 켜고 시어머니가 50년 동안 쌓아오신 이야기를 들었지요. 시집 온 첫날 시집 어르신이 해주신 말씀, 남편이 경주에서 3년간 배워온 날, 처음 앞차키를 들이던 날, 아이를 낳던 날, 막내 시누이가 태어나 운 날, 며느리를 들이던 날, 그 이야기가 카세트 테이프 20개에 담겼답니다. 정화는 그 녹음기 스마트폰 음성 인식으로 글자로 옮기고 인공지능 친구에게 다듬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문장의 뜻은 유지하면서 어머님의 담담한 말투로 다듬어줘. 맞춤법만 바로잡고 감정은 건드리지 말고. 인공지능은 하루에 10페이지씩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정갈한 글로 옮겨주었어요. 3개월 뒤 78페이지의 원고가 완성되었답니다. 정화가 그 원고를 작은 동네 제본소에서 100부 찍었지요. 표지 제목이요? 복순여사 50년 기름노트. 완성된 책을 시어머니께 건네드린 날,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표지를 쓰다듬으셨답니다. 그러다 한마디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된 책이 있구나.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정화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50년 동안 맷돌을 돌리신 어깨가 생각보다 가늘었답니다. 이 대목에서 이 김삿갓 목이 맵니다. 어머니들의 어깨가 원래 그렇습니다. 6개월 뒤 복순 방앗간 온라인 판매가 월 매출 1200만 원을 돌파했어요. 라이브 방송 구독자 3만 명, 매일 새벽 5시 라이브 방송. 시어머니의 소책자는 판매보다 주로 단골 고객 선물로 나갔답니다. 책 한 권이 기름 한 병보다 더 귀한 선물이 되었지요. 지역 여성 취업센터에서 정화를 초청 강사로 불렀어요. 강연 제목이 50대 여성, 인공지능으로 인생 두 번째 시작하기. 강의실에 모인 200명 중 절반 이상이 정화와 나이가 비슷한 여자들이었답니다. 정화는 강연 시작 전 앞줄에 앉은 한 분이 손을 꽉 쥐고 계신 걸 봤어요. 손등에 정화의 손등과 비슷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요. 강연 중간에 그분이 손을 들었어요. 저도 평생 집살림만 했는데요. 저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화가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대답했답니다. 어머님, 저는 6개월 전에는 스마트폰 화면 캡처도 못했어요. 인공지능 이 친구는 저를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어머님도 오늘 밤 한번 열어보세요. 나도 할 수 있을까? 한 줄만 쳐보세요.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강연이 끝나고 그분이 눈물을 훔치며 정화에게 다가오셨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 오늘 밤 집에 가서 꼭 해볼게요. 정화는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정화의 14년 전 손이었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손입니다. 봄이 왔어요. 방앗간 마당 귀퉁이에 매실나무의 하얀 꽃이 하나둘 피었답니다. 새벽 5시 정화가 오늘도 소답해 섰지요. 스마트폰 거치대 라이브 방송 시청자 2,000명. 채팅방에 오늘도 사장님 새벽이 우리 새벽이에요 라는 댓글이 올라왔어요.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오셨답니다. 정화가 시어머니의 팔짱을 가볍게 꼈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새벽 안개 속으로 길게 늘어졌지요. 정화 옆에는 남편 이경호가 말없이 서 있었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깨자루, 오늘 아침 그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정화 앞에 놓아준 깨자루였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매실꽃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흰 꽃이 하나가 솥 옆 시멘트 바닥에 떨어졌답니다. 정화는 그 꽃잎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기 인생이 이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긴다는 것은 통쾌함이 아니라 살아남아 새벽을 맞이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14년의 기다림이 결국 이 한 번의 새벽으로 대답을 받았답니다. 살아남는 것이 결국 이기는 것이었구나.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한 자락이 다 풀렸습니다. 이 김삿갓이 맺기 전에 한 말씀 드리자면 정화가 14년 동안 자기 이름을 잊고 살았답니다. 막내 댁으로 불리며 그게 자기 이름인 줄 알았고 식모라는 말을 들어도 자기가 그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인가 싶어 고개를 숙였지요. 그런데 50년 된 맷돌 앞에서 파킨슨병으로 손이 떨리시던 시아버지가 마지막 힘으로 쓰신 3글자 이어라를 받고 나서야 깨달았답니다. 사람의 삶에는 무너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누군가가 조용히 기록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의 레시피 노트 뒷면에 또는 누군가의 마음 한편에 혹은 세상 어딘가의 기록이요. 살아남아 주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솥 하나를 걸어보세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이름이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지금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께 작은 새벽 한 줄기 되기를 바랍니다. 정화처럼 52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라는 친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 김사관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깊이 고맙습니다. 댓글에 나도 오늘부터 새벽 5시라고 한 줄 남겨주시면 이 김삿갓이 고운 들기름 한 방울처럼 어머님 하루에 조용한 복을 보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내일 이 시간 이 김삿갓이 또 다른 새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